원의 원의 방정식이고요. 우리 앞에 직선을 이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했고, 요 단어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원이 뭐든? 원이 뭐야?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유로. 제 기억에 저는 이걸 중2 때 배웠거든요. 원의 정의를 학교에서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원 동그라미 아니야. 원의 정의 뭐냐면 정확하게 말했죠. 한 점으로부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얘가 원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하는 애들 다 이름이 있어요. 요 한 점, 그림을 보이는 거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다 모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요 한 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중점 아니고 중심. 같은 거리, 이거 뭐죠? 반지름이지, 그죠? 반지름이고요. 요 점들은 얘네들이니까 원의 둘레 그러죠. 뭐 좀 옛날 말로 원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원의 정의 자체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요. 요 한 점은 원의 중심, 같은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요 중심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 우리 보통 소문자 R로 많이 표시해요. 그랬을 때 요 점, 이걸 X, Y다라고 하면 결국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 소리잖아요. 원의 중심이랑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거리를 재어 보니까 R로 다 동일하다 그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정의대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A, B라는 점에서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그 소리니까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리 어떻게 구했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얘가 뭐다? 반지름 R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루트는 약간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요 녀석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싫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별 대단한 건 아니죠. 정의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원의 정의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식이 다행히 요렇게 만약에 나오면 좀 고마운 것이, 어차피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원을 딱 그릴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로 딱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중심 좌표 눈에 바로 들어오고요. 반지름도 바로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야 그러면 아 요거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어디구나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원이라면서 이렇게만 주는 건 아니고요. 얘를 다 전개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다 전개해보면 여기서 x제곱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y제곱도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x도 하나 나오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2ax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냥 뭐 1차항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y도 하나 나와요. 그리고 상수항으로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넘기면 마이너스 r제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숫자도 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린 뭘 할 거다? 이렇게 바꿀 거다. 완전 제곱식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나오면 항상 원의 방정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건 바꿔서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요 식이 여러분들 약 올리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모양새가 x제곱이랑 y제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 둘 다 1이긴 하지만 뭐 2를 곱하면 둘 다 2x제곱 더하기 2y제곱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원이긴 합니다. 그죠? 그냥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x제곱이랑 y제곱이 있고요. x랑 y가 하나씩 있어요. 물론 여기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x 곱하기 y라는 건 없어요. 그건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함정이 뭐냐면 이건데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식도 하나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다르냐면 상수항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쳐다보고 얘네들이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의 방정식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컷 이런 모양새로 나왔으면 뭐 하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바꿔서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찾아보면 될 텐데 맨 위에 있는 거 보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야. 요거 4까지 다 땡겨 쓰면 되죠. 그럼 이거 누가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y제곱이랑 2y야. 누가 필요하냐면 1이 필요하죠. 1 쓰고 우변에 갚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정확히는 1의 제곱이겠지만. 그래서 요 녀석 중심좌표 어디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중심좌표 어디야? 이거 중심 어디다? 2, 마이너스 1이에요. 반지름 얼마야? 1이에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두 번째 거. 이건 얘랑 얘랑 4 땡겨서 만들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0이에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좋은데 반지름이 얼마야? 빵이에요. 반지름이 빵이라고? 약간 이상하죠? 결국 이건 뭐 얘기하는 거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 이거 딱 한 쌍밖에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저기 뭐죠? 그 부정방정식에 나오던 거거든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식은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 2개 있는 건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는 0이야. 이러면 둘 다 0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둘 다 0 되는 걸 찾으면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밑에 건 더 심각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오히려 1이 남아서 우변에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변에 누가 와야 되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어때? 음수잖아요. 반지름을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없습니다. 만족하는 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녀석은 보자마자 이게 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 만들라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하고 남는 거 우변 다 던져서 요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책에서 그래서 얘는 원이고 이거는 원이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정석에 보면 이상한 말 나오는데 얘는 실제로 원이기 때문에 실원이고 얘는 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점원이고 얘는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석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여야 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만 원이고 얘네는 원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보면 공식처럼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x제곱에 ax니까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 제곱이고요. y제곱에 by니까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고요. 그럼 우변에 누가 가야 되냐면 요거 4분의 a 제곱 4분의 b제곱에 빼기 c가 가야 돼요.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통분이 되겠죠. 얘가 뭐냐면 반지름의 제곱이어야 돼요. 즉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이 된다라는 거야. 얘처럼. 그래서 이걸 공식인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력이 되면 외우면 좋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우변만 잘 살펴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잠깐 보시면 요게 49쪽 하고 50쪽 걸쳐서 나와 있는데 49쪽 위에 나와 있는 건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49쪽 위에 박스에 있는 건 중심 A, B에 반지름 R일 때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고요. 괄호 2번에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A, B가 0이란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괄호 1번에 있는 식에다가 그냥 A, B에 0 대입한 거예요. 그죠? 뭐 다 완전히 다른 공식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0쪽에 위에 있는 박스 기본 정석 박스 보시면 거기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고 마지막 줄에 뭐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돼요 써 있죠. 어디서 나온 거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우변에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커야 원이다. 그 얘기하면서 나온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달달 외워서 쓰는 것보다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라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옆에 뭐 기본 문제 1번도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거든요. 당연히 뭐 할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얼마인지 찾아서 대입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든 중심좌표 반지름 찾아서 표준형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원의 원 중에요. 요거 그냥 짜투리로 도저히 원은 제가 손으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이 정도. 원 중에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원도 있을 수 있어요.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 R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요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X축에 접했다 그 얘기예요.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할 거야. 반지름 얼마게? 반지름이 B예요. 요 점이 A, B라는 건 X축에 접했다고 요 길이가 뭐다? B다 그 얘기라고요. 반지름 자체가 B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원래 R제곱이 와야 될 자리에 B제곱이라는 녀석이 올 거라고요. 딱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중심 좌표 중에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네.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으면 뭐다? X축에 접했구나 라는 소리예요. 아하. 이게 꼭 이 위에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때는요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반지름이 뭐예요? 마이너스 B예요.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B는 어때요? 이거 Y좌표가 음수겠죠.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반지름은 마이너스 B거든요. 그래봤자 이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똑같이 B제곱이에요. 사실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생긴 모양이 똑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X축에 접했어? 그러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Y축에 접하면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요. 중심좌표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뭐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니까 X좌표는 음수겠지만 반지름은 양수여야 되니까 이 원의 방정식 뭐다? X-A의 제곱 Y-B의 제곱 우변에 누가 온다고요? A제곱이 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방정식 중에 하필 중심의 X좌표나 Y좌표랑 반지름이 똑같아. 혹은 뭐 부호만 반대야. 그렇다면 어딘가의 축에 접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X축이나 Y축에만 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얘는 중심 좌표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거꾸로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중심 좌표 뭐겠어요? 오히려 이젠 R,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왜냐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할 텐데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R, R이다 그 얘기예요.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중심의 좌표들이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사분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접해도 약간 이상하네. 이사분면 이런 데서 만약에 접했으면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 좌표보다 그죠? 마이너스 R, R 되겠죠.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괜찮죠? 이 원의 방정식보다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R을 빼니까 이제 X 더하기 R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랑 둘이 보면 좀 다르게 생겼어, 그지? 반지름이 R인 건 정해져 있는데 얘는 중심이 R, R이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잖아요. 제곱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그죠? 왜, 너도 눈썹이 간지러? 그러게 뭘 그렇게 빡세게 하고 왔어? 대충 오지. 마이너스 R, R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3, 4분면, 4, 4분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림만 빨리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하나 더. 이렇게 생겼어요.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중심 좌표 뭘 거냐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다?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얘는요. 4, 4분면이에요. 중심 좌표 뭐 될 거다? R, 마이너스 R 될 거다. 이 방정식 뭐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죠? R에다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중심 좌표들이랑 반지름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r, r이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에요. 얘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겠어요? y는 x 이렇게 생겼다고요.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니까. 그러면 2, 4분면이랑 4, 4분면은 어때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원의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은 노란색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그러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 할 얘기는 정석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원이랑 직선 네, 위치 관계인들 원은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려 놓으면 원하고 직선하고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직선도 그릴까? 원이 움직이든 직선이 움직이든 어쨌든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둘이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이렇게 세 종류예요. 안 만나든가 만나든가 두 점에서 만나든가. 그래서 이거랑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만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만나든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려진 그림 가지고는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파악이 되겠죠. 근데 식으로 아마 주어지게 될 거예요. 식이 나와 있고 원의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얘네 둘이 만나니 안 만나니 물어보면 우리가 식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연습장에다 손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건지 이건지를 어떻게 찾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나도 못 그려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손으로 그린다고? 그래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 식으로 찾을 건데 식으로 찾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책에. 그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로 나오는 조금 없어 보이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항상 첫 번째로 나와요. 상황을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상황이라고 볼 텐데 1번 상황은 교점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교점이라는 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직선의 교점 찾을 때도 했지만 직선에서 교점 두 직선의 교점 찾는다는 건 연립 방정식 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똑같다는 거야. 원이랑 직선의 교점을 찾겠다는 건 이 방정식 두 개 연립해서 찾겠다는 거고요. 연립 방정식 풀었던 거 생각해 보면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얘는 1차 방정식이야. 뭐 하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대입한다고.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1번 상황처럼 교점이 두 개면 교점의 x좌표도 두 개란 이야기고 그럼 요 녀석을 대입해서 만든 x에 관한 2차 방정식 손으로 그냥 쓸까요? 전개는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면 그때는 교점의 x좌표도 두 개란 이야기니까 1번 상황 될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 살펴봤더니 0이야.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은 교점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2번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요. 그 말은 교점도 없다는 이야기니까 3번 상황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결론보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니까 실근이 2개면 교점도 2개, 실근이 1개면 교점도 1개, 실근이 없으면 교점도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되죠? 근데 얘보다는 사실은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약간 귀찮거든요. 전개해가지고 하는 게 귀찮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식을 써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생각하기가 약간 귀찮다는 거야. 굳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판별식을 살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요 제가 오른쪽에다 쓸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림 가지고 이게 원이라는 건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중심을 생각할 건데 요 직선 3개랑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번 같은 경우 수직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엔 옆에다 그릴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3번 같은 경우엔 요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거 다 수직이에요. 제가 겹쳐서 그리면 보기 안 좋아서 옆에다 그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이거랑 뭘 비교할 거냐면 반지름을 비교할 거예요. 반지름. 반지름 파란 걸로 그려보면 어디예요? 요만큼이 반지름이에요. 그럼 1번 상황 같은 경우엔 노란색 선분이랑 파란 거 비교해 보면 노란색이 더 짧다는 거 알 수 있죠. 2번은 노란색 선분의 길이랑 파란색 선분의 길이랑 완전히 똑같겠죠? 3번은 노란색의 길이가 더 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반지름의 길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1번은 반지름이 더 큰 거, 2번은 둘이 같은 거, 3번은 반지름이 더 작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직선 물론 이제 직선까지의 거리 하시려면 이렇게 안 하고 mx-y 더하기 n은 0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라고 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요 d하고 반지름 r을 비교할 건데 1번 상황은 누가 더 큰 거다? d하고 r 중에 r이 더 큰 거다. 2번 상황은 d랑 r이랑 같은 거고 3번 상황은 d하고 r 중에 d가 더 큰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나중에 공식 유도할 때도 요 녀석을 주로 이용하게 될 거니까 얘를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보시면 55페이지에 두 개가 다 써 있어요. 정석책에 55페이지 보시면 위에 있는 박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1번이라고 해서 판별식 얘기 나오죠.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2번 그러면서 D하고 R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공식 기억하고 있죠. 그 공식이랑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 1, 2, 3번 뭐 별로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셋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1, 2, 3번 이 세 개의 직선 중에 중요도를 따지자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 2번. 얘는 부등호잖아요. 얘는 등호로 딱 떨어지거든요. 값을 찾기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편하겠죠? 값을 찾기 편해요. 1번하고 3번 중엔 누가 쓸모없는 녀석일까? 3번이 딱히 쓸모가 없죠. 안 만나잖아. 만나지도 않는데 뭐 이루어질 게 없죠. 만나야 뭐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딱히 나오는 게 없고요. 그냥 물어보는 건 요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원이랑 직선이랑 안 만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니? 아니면 뭐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물어볼 거고요. 1번하고 2번이 주로 나올 텐데 용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참고로 1번, 2번 다 이름이 있거든요. 2번 이렇게 생긴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접선 그러죠.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 얘는요? 중학교 때 하지 않나? 할선 이렇게 불러요? 안 배웠나? 그래? 제가 중등 수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엔 했는데 아무튼 이게 원을 가로질러 가는 걸 할선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 현의 길이 구할 때 써요. 이걸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요 현의 길이 구할 때 쓰는데 중학교 때 원 도형 배우면서도 요 현의 길이 구하는 거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피타 할 때 하죠. 피타.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요. 수선을 떨어뜨리면 항상 요 현을 2등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렇게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거 2배 해서 현의 길이 구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반지름 문제에서 주고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도 줘요. 숫자로 준다고. 그리고 나서 그냥 피타 쓰게 하는 거거든요. 요 길이. 근데 이제는 이 길이 주지 않죠. 이 길을 주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주겠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제 니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의 길이 구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길이를 주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2개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 좌표 찾으면 되고 반지름도 찾으면 되고요.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찾으면 이제 피타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거 할 때 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접선은 중요한 거니까 아예 뜯어서 얘기할까요? 접선은요. 이게 원에서뿐만 아니라 곡선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2학년 때도 많이 할 텐데 곡선 나오면요. 접선은 항상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부터가 방법이 3가지나 있어요. 케이스가 3가지나 있다고요. 직선은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접선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약간 고생스럽겠지만. 그거 가지고 막 유도해 놓은 애들이거든요. 어쨌든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텐데 접점이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위에 좌표가 하나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4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요 점의 좌표 뭐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야. 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해요. 그럼 접점의 좌표가 아예 나온 거기 때문에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왜? 뭐가 있어? 아니죠. 이거 구해보세요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구하는 건데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이거 수직이겠죠. 접선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중심이 0,0이겠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요거 기울기 나오죠? 그거의 수직이죠. 요 점 지나고 수직이라고요.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그 유도한 결과가 뭐냐면 요거는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요 x제곱이라는 건 x랑 x를 곱한 거잖아요. y랑 y를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x 둘 중에 한 군데에다 좌표를 대입할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3y는 4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 따위더라 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냥 한 줄 만에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반화해서 다시 원이 있어요. 아이, 그림 있다고요? 원이야. 난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 거야. 원이고요. x 원이야. 이렇게 생겼고요. 요 원 위에 요점 좌표 x1, y1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얘를 접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요 직선 어떻게 생겼다? x 더하기 y는 r 제곱하고 나서 요 x에다가 요 좌표 하나 대입하는 거고요. 요 y에다가 요 좌표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고요. 실제로 x1 y1은 숫자로 나올 거니까 x 하나랑 y 하나만 남아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중심이 꼭 0,0이 아니어도 돼요. 중심 좌표가 a, b야. 원이잖아요. 니들이 그려봐. 되나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위에 뭐 여기다 할까요? x1, y1이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서 접선 그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똑같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쓰고요. y-b, y-b는 r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요 x에다가 요 좌표 하나 대입하고요. 요 y에다가도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땐 요런 방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한 줄 만에 구하는 거, 모르면 똥줄 탈 겁니다.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하고 계시고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아무래도 쓸 때가 좀 많아요. 첫 번째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안 쉴 거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야. 이거 위에 기울기가 1인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몇 개 그을 수 있어? 엄청 많이? 기울기가 1인 접선 그으세요. 기울기 1인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이렇게 생긴 접선 그으세요. 그럼 몇 개 그을 수 있겠어요? 두 개지, 두 개. 두 개. 기울기는 정해져 있다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접하는 건 어떻게 두 개? 요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이게 두 개지. 이렇게 두 개. 뭐 생각하는 거야? 뭐 생각했어? 정신 차려! 놀러가 생각해가지고 지금 정신 없어 지금.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다고요. 기울기가 정해지면 접선은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뭐 반대로 이렇게 생긴 접선도 두 개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m으로 정해져 있어 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면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텐데 m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n만 얼마인지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돼요. 근데 요 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더라 라는 거예요. 약간 빡세지만 유도를 해보면 이건데 mx-y 더하기 n은 0. 요 직선이랑 이거 원의 중심 어디냐면 0,0이에요. 그죠? 요 사이의 거리 구해볼 거야. 거리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대입하면 n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뭐다?
반지른 것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n이라는 게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n 자체는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n을 찾는 중이었거든. n을 찾아보니 요 따위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다.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외우면 돼요.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냐면 손톱 장난하느라 못 들었죠? 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원의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러면 m에다 1 집어넣고 반지름 구해서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하세요. 그러면 m에다 2 넣고 반지름 구해서 집어넣으면 끝난다고요. 얘가 최종판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얘도.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그 공부할 때 쓰셔야 돼요. 써서 틀려봐야 돼. 책에 어디 써 있어요.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내가 어떻게 잘못 외우고 있는지를 알 거잖아요. 이걸 시험장에 가서 그때 가서 써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틀릴까봐 겁나서 못 써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틀려도 계속 써야 돼. 그래야 몇 번 틀려봐야 이 공식에 확신이 생기고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다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인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녀석이니까 여러분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갖다 쓰셔야 돼요. 외워서 꼭 쓰도록 하시고요. 참고로 앞에 있는 녀석은 이거 접점 주어진 건 중심이 0,0이 아닐 때도 쓸 수 있었는데 얘는 중심이 0,0일 때만 쓰는 거예요.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쓰는 거고 0,0이 혹시 아니면 평행이동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우리 안 했으니까 그냥 혹시 중심이 0,0이 아닌 원이었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까지는 하고 쉴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어.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야.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어요. 2개. 그죠?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요렇게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얘는 그어놓고 나서 보면 접점이 2개 있는데 두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둘이 다르게 생겨 먹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이용해서 딱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여기 수직일 거고 뭐 여기 수직일 텐데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중심을 A, B라고 할까? 중심을 A, B 얘를 P, Q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P, Q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하나 만들어야죠. Y-Q는 M, X-P P하고 Q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M만 찾으시면 돼요. 이 M을 찾을 힌트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M을 찾는 겁니다. 어차피 원의 방정식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 방정식 만들면 M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개 나올 거고요. 그 2개 대입하셔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될 거예요. 책에 보면 57페이지 잠깐 보세요. 57페이지에 보시면 빨간색 그 기본 정석 박스 안에 2개만 나와 있죠. 이거 2개.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요 세 번째 있는 녀석도 꽤 자주 나오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기본 문제 4번에 1번이 요거고 4번에 2번이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 문제 5번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게. 그래서 기본 문제 0,2를 지나고 원에 접한다. 0,2는 참고로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 그을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 방법으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기본 문제 6번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요거 3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본 문제 6번까지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